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팀의 장경훈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트랙에서 제가 발표하는 걸로 말씀 듣고 난 뒤에 와서 제가 오후 세션을 계속 3번 트랙에서 쭉 들어봤는데요. 한 트랙 안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 데이터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이제 발표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가는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분야들이 많았고, 특히 뭐 농업 관련된 부분이나 암호화 관련된 부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제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께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회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잘 전달드리면 제 오늘 세션의 목적은 다 달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 관련한 해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쉬운 용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혹시 레이크하우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그 레이크하우스라는 용어를 제가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혹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는 잘 알고 계시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이 뭐 월말 결산을 하거나 분기 결산을 할 때 그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를 다 담고 그 안에는 실적 정보도 있고 고객 정보도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의 메인 데이터 처리 플랫폼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건 주로 SQL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아시는 것처럼 액세스에서 주로 쓰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0년쯤 전부터 기업들이 많이 도입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주로 관계형 데이터만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나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로그 같은 형태, 텍스트 형태들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벌크로 저가로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주로 클라우드 환경에 뭐 아마존의 S3 같은 저가형 대용량 저장소, 뭐 애저의 AWS 젠2나 뭐 빅업 스토리지 같은 데다가 벌크로 데이터를 계속 추후에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이걸 분석하겠다는 목적으로 싸게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레이크 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의 그 레이크라는 단어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그 하우스라는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아마 혹시 이 자리에 이제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뭐 나중에 졸업하셔서 회사로 취직하셔서 가신다면 아마 그때쯤에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보다는 레이크하우스를 아마도 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시장을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는 새로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인데요. 혹시 데이터브릭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사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는 이제 처음에 생긴 거는 2013년도에 이제 회사가 처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성공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창시자라고 적어놨는데요. 아파치 스파크, 그리고 델타, ML플로우, 요 개가 저희 그 회사를 창업한 7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에 이제 AMP랩이라는 한 이제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요. 2010년도 초반부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하둡 에코시스템들을 기업들이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 그 하둡에는 이제 맵리듀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분산 데이터 처리 기법들을 이제 많이 도입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스파크라고 하는 인메모리 기반으로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중계해서 처리하지 않고 메모리 기반으로 서로 전달하면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존의 그 맵리두스보다 뭐 작게는 10배, 빠르면 100배 이상 빠른 새로운 어프로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이 7명의 이제 멤버들이요. 또 이분들이 또 델타라고 하는 새로운 또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만들었는데 이 델타가 뭐냐면 개념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저가의 스토리지,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 종류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입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그 S3나 이런 AWS 센터 같은 이런 빌랍 스토리지를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스토리지들이 굉장히 저가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지의 문제가 뭐냐면 벌크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벌크로 읽어서 메모리에서 업데이트하고 다시 벌크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에 달려있는 디스크처럼 읽고 쓰고를 막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벌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느린 거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가면서 굉장히 싸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델타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필압 스토리지에다가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면 여기에서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그런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DB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애시드 프로퍼티를 여기서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에다가 대용량 데이터를 넣고 거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델타라는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ML 플로우는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을 다루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테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ML 옵스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인풋 조건들, 데이터들,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ML 플로우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테스트했던 온갖 종류의 인풋 정보들, 나왔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쭉 정리해줘서 필요하면 되돌아가서 다시 결과를 조회하고 재활용할 수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 델타, ML 플로우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굉장히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요거를 만든 7명의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만든 회사가 데이터브릭스입니다. 이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파크는 많이들 썼거든요. 그리고 델타도 많이 썼고 ML플로우도 사용자들이 많았습니다. 오픈 소스를 가지고 어차피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각자 쓰다 보면 관리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스파크도 여러 클러스터를 만들다 보면은 클러스터를 그 조직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핸드 코딩으로 관리들을 해가고 관리 툴을 개별 만들다 보면은 관리가 어려운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창업한 창업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상에서 일종의 SaaS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WS나 구글이나 MS 애저 같은 환경에서 스팍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일종의 매니지드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데이터브릭스의 출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스팍 서비스를 일종의 매니지드 형태로 유료로 제공하다가 계속 이 스팍도 진화를 했고 처음에는 뭐 배치 처리나 이런 데이터들만 위주로 하다가 스트리밍 형태로 스팍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필요한 배치나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들을 이 하나의 매니지 서비스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점점점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기업 안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유즈 케이스나 데이터 레이크 유즈 케이스를 이거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시장에 처음으로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기업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한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의 빌압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다 담고
거기에 SQL 인터페이스도 거기서 그걸 통해서 쓰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단일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 등이 있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부분들은 제가 뒤에 어떤 비효율이 있는지는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이 일종의 그 SQL로도 그 릴레이셔널 쿼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도 가지면서 동시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트너의 어떤 매직 쿼드런트의 DBMS 카테고리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앤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두 개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리더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데이터브릭스가 상장 전 회사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기 전 회사인데 지금은 시리즈 H 펀딩까지 갔어요. 보통 이제 벤처들이 만들어지고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시리즈 A, B, C, D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보지만 H 펀딩까지 간 회사는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꽤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받고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 큰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될 회사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장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 국외 여러 뉴스에서 아마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원은 전 세계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국내에도 지금 지사가 들어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이상의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은 거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제 꽤 규모를 갖추고 있고 세일즈 팀이랑 엔지니어링 팀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플랫폼 엔진 그 회사다 보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클라우드화가 이미 되어 있는 고객사들 위주로 많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고를 보시면 나사도 보이시고 뭐 핀나 같은 그 미국의 금융 관련된 레귤레이션 하는 곳도 있고 뭐 제조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그 각 테리토리별로 클라우드화가 조금 빨리 진행된 곳이 있고 아직까지 좀 느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이제 먼저 진행된 곳들 위주로 저희가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제일 큰 고객사들은 주로 게임사들이 많습니다. 게임사들은 이제 게임 플랫폼 자체도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클라우드에서 돌리시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다가 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데이터브릭스로 이관해서 분석 환경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브릭스를 소개드릴 때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플러스 AI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 이제 최근의 기업들이 오늘도 여러 주제가 많이 나왔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분석해서 뭔가 밸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도구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기법들을 많이 최근에 활용하고 계시죠. 아마 관련된 영역에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픈AI.co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일종의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 AI 챗봇 서비스. 근데 우리가 국내 서비스에서 보던 그런 AI 챗봇하고 다르게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대 AI 챗봇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고객사에서 이제 POC를 하고 있는데 그게 릴리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말로 자연어로 물론 영어로 한번 이런 일을 하는 코드를 짜줘라고 했더니 그 즉시 답변으로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에 돌려봤더니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환경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조만간 듣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큰 변화의 어떤 분기점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가할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다 AI 기법을 적용하고 고도화시키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세 가지 사례들은 다 이제 저희 고객사들의 사례인데,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여기는 이제 아이폰 기반의 애플 카드는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애플 카드 발급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해서 비용을 줄인 사례들.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게임 회사는 게임 사용자들에게 자기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 게임 유저들이 썼던 로그들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좀 더 어드밴스드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신선식품 부패 방지를 위해서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뭐 50밀리언, 500밀리언, 뭐 100밀리언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들을 연간 절약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들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조직이나 데이터 플랫폼들을 여러 목적들로 활용하시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시죠. 지금 이 차트는 이제 데이터 성숙도 커브라고 부르는 차트인데요. X축은 어떤 분석의 성숙도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그 분석으로 인한 우리가 얻게 되는 뭐랄까요, 경쟁 우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으면 분석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로 인한 얻게 되는 경쟁 우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빨간색과 파란색 그 포인트들을 보시면, 왼쪽에는 뭐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리포팅하고 애드호 쿼리를 하고 데이터를 어떤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빨간 점들로 표시가 됐는데요. 주로 이제 이 일들을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지라는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낮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걸로 인한 우리가 얻게 되는 경쟁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트렌드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판단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주로 미래에 관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미래에 관한 일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고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은 굉장히 성숙도가 높은 조직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쟁 우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왼쪽에 있는 이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뭐 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 뭐 연례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뽑고 뭐 위에 그 상위권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데이터 레이크를 많이 쓰고, 그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붙어서 이제 뭔가 예측도 해보고 ML 알고리즘도 돌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AI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죠. 그래서 왼쪽은 BI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오른쪽은 AI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분석 대상 데이터들이 두 개의 큰 시스템의 갈래로 현재는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주로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웨어하우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한다고 보면, 한 기업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큰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된다는 점인데요. 보통 생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형 데이터로 떨어지거나 비정형 데이터로 떨어지면 뭐 형태에 따라서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거기 넣을 수 없는 것들은 데이터 레이크로 막 넣겠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도 데이터 레이크에서 정제된 데이터가 복제되어 오기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추출되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의 어떤 동기와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서로 버전이 맞지 않거나 뭐랄까요, 똑같은 데이터가 양쪽에 저장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 사일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점은 이제 보안과 거버넌스 관점인데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따릅니다. 뭐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혹은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데는 행 단위, 컬럼 단위로 사람의 어떤 권한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직급에 따라서 액세스 권한들을 열어주고 관리하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는 보통은 이런 빌업 시스템 안에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날짜, 뭐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데이터 파일들이 쭉 저장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나 폴더 레벨로 접근 권한들을 제어하게 되죠. 근데 앞에 있는 데이터 복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왼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서는 내가 액세스할 수 없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레이크에 가 보니까 원천 데이터는 내가 볼 수 있어요. 또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 보안과 거버넌스 체계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서 결국은 의미가 같지만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액세스 레벨로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또 큰 약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즈 케이스 부분인데요. 왼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서 주로 분석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BI 엔지니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죠. 우리가 그 SQL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오전이 아니죠. 오후 세션 중에 보셨던 시각화 관련된 툴들 있었죠. 그런 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조회해서 분석하시는 분들 이제 BI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소스로 많이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뭐 JDBC나 ODBC 붙어서 SQL 날려서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일들을 하시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 쪽에 있는 데이터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입니다. 이분들은 정형 데이터도 SQL로 쓰지만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이 쓰세요. 이분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쓰기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쓰는 것들을 더 이제 필요로 하고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어느 한쪽도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분석가들에게 서로 이기종의 데이터 환경들을 복잡하게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든 하나의 신뢰성 있고 개방적인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박스처럼 시스템이 이중화되지 않고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사람들의 어떤 액세스 체계들을 권한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기업한테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AI 하는 사람이건 BI 하는 사람이건 하나의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그 사람이 만들고 싶은 유즈 케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서빙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구조를 저희가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에 제가 레이크하우스,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온 레이크고 하우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온 하우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SQL 사용자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건 전체를 다 서빙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브릭스가 지향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의 아래쪽부터 보시면 애저나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어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사용자들이든 간에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을 하고 그 위에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델타나 이런 델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올려서 그 위에서 저가의 스토리지에서 굉장히 고속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그 위에 유니티 카탈로그가 아까 제가 보안 모델 말씀드렸는데요. 거버넌스 체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기능으로 회사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 리소스든
전체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데이터 BI 분석가든 AI 분석가든 아니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이터 엔지니어든 간에 이 하나의 체계 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데이터브릭스가 얘기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굉장히 이제 회사들의 데이터 그 파이프라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섞어서 붙여서 쓰시거든요. 근데 데이터브릭스의 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으로 가시면 전체가 굉장히 심플한 아키텍처가 되고 그리고 오픈 소스 기반이라서 데이터 포맷도 다 파케 형태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인이 없어요. 떠나는 고객도 데이터브릭스를 지우면 곧바로 그 데이터는 다른 툴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적이고 멀티 클라우드는 이제 어느 클라우드 벤더를 바꾸더라도 분석가의 익스피리언스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밸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가의 스토리지 기반으로 저가이면서 좀 느린 스토리지 기반으로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쿼리가 느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TPC-DS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여러분 혹시 TPC-DS 아세요? 데이터베이스 업계 주로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드웨어를 서로 여러 다른 하드웨어에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하드웨어들을 벤치마크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팅 데이터와 알고리즘 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면 얼마나 빠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브릭스입니다. TPC-DS 100TB짜리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 스키마와 쿼리로 돌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S모사 클라우드 기반의 경쟁사 이쪽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경쟁사인데 거기 대비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요거가 저희가 이제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TPC-DS 결과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리지만 너무 비싼 비용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프라이스 퍼포먼스 비교에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한 15배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가로 굉장히 빠른 성능들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마무리를 드리면 데이터브릭스가 구축하고 있는 이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여러 클라우드 벤더를 포함해서 여러 벤더들이 이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컨셉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전체적인 트렌드가 될 걸로 보이고 그 중에 데이터브릭스가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주위에 여러 에코시스템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리퀘어먼트들을 잘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데모들이 있는데 시간상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데이터브릭스가 준비한 또 설문조사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참여를 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기념품들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니까 혹시 보이시면 사진 찍으셔서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리고 커피나 뭐 스티커나 이런 티셔츠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R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다 찍으셨으면 넘기겠습니다. 네. 네. 넘길게요. 초점이 좀 잘 안 맞으시죠, 멀어서. 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앤 AI 서밋이라고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주최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요거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6월 말에 열립니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 원래 이제 스파크 쪽 서밋과 함께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데이터 앤 AI 서밋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큰 커뮤니티 행사를 엽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객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니까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이
바코드로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